이노스페이스는 이전에 이 작은 회사가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패하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그런 발사체를 발사할 만큼 그런 기술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저는 이노스페이스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술력에서. 그래서 저는 이노스페이스를 시초가에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수하였습니다. 김현우 수익연구소 채널에 입장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월 6일 화요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12월 ISM 제조 PMI 부진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베네수엘라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가운데 실적 시즌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표는 부진했지만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다우지수가 1.23% 오르면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500은 0.64% 상승, 나스닥은 0.69%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나스닥은 신고가를 경신하지 못하는 모습이고 여전히 이 삼봉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이 삼봉을 뚫고 나가야 신고점을 경신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를 기울여야 될 상황이 왔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이제 월봉에서 강하게 상승했다가 조금씩 정체를 보이죠. 힘에 겨운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고 5월선 5개월 평균자리인 5월선을 지난달 12월에는 터치하고 반등했지만 좀 1월에 들어서는 계속 5월선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1월에 이런 차트를 보여주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5월선을 주목하면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다우지수에서 금융, 에너지 쪽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나스닥에서는 기술주가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고 소비재 쪽에서 그리고 역시 에너지 쪽, 반도체 일부 이렇게 올랐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그런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에너지 쪽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원유주도 좀 올랐고요. 자,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봐야 되는데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미국 증시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NS 시장에서 조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패턴을 보게 되면 최근의 흐름이 지금은 좀 쉬어갈 때다 싶을 때 쉬어가고 또 상승이 나와야 줘야 될 땐 또 상승이 나오고 아주 우리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나타나는 패턴을 보게 되면 조정이 강하게 나올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그런 패턴이죠.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물론 기술적으로는 월봉 상황에서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코스피가 1, 2, 3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1, 2, 3 이 조정의 자리에 와 있죠. 지금 딱 삼봉입니다. 제가 저항 자리 잡는 기준을 7가지로 말씀드렸죠. 이동평균선의 중장기 그리고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상단, 클라우드, 그리고 자릿수, 매물대, 피보나치, 쌍봉, 삼봉 이렇게 7가지로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수 측면에서는 1, 2, 3 이제 삼봉이 왔기 때문에 조정이 와도 무방하다. 이제 어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퍼입니다. PER, Profit Earning Ratio죠. Profit Earning Ratio. 퍼가 지금 코스피가 10.3이에요. 이렇게 지수가 올랐는데도 10.3입니다. 그만큼 각 기업들의 순이익이 반영되면서 주가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주가 지수가 올라왔는데 상장된 전체 주식의 순이익을 반영한 Profit Earning Ratio가 10.3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적정 수준이라는 겁니다. 적정 수준에 왔다. 이 PER의 10이라는 의미는 현재의 이익이 10년 동안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쉽게 이해하자면 10년 동안 지속된다. 어떤 기업의 퍼가 10이다 라고 하면 현재의 이익이 10년 동안 지속될 것을 기대한다는 그런 의미죠. 퍼가 20이다? 퍼가 20이면 이 기업의 이익이 20년 동안 지속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퍼가 20이라는 뜻은 퍼 10, 퍼 20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의 퍼가 10 정도 되겠죠. 10에서 10이라고 봅시다. 그런데 이 주가지수가 최고점에 이르렀던 과거 이때의 퍼가 어느 정도 이르렀냐면 12에서 13입니다. 10에서 13이에요. 이 정도 왔을 때 지수가 꺾였어요. 그리고 보조지표도 그때 과열에 와 있었고요. 그럼 현재 이제 과열권에 들어왔는데 이제 과열권에서 바로 꺾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열권이 지속될 수 있다. 그럼 월봉에서 현재는 이제 삼봉에 만났으니까 여기서 한번 꺾일 수 있겠죠. 여기서 꺾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꺾여요. 꺾이지만 이게 또 반등할 수 있다는 거죠. 반등해서 제가 과거에 12, 13 여기서 퍼가 12, 13이었을 때 하락했던 패턴을 봤을 때 상승을 좀 더 이어가다가 지금 현재는 퍼가 적정선이지만 좀 더 거품이 낀 다음에 하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열권은 과거 패턴에서는 이렇게 지속됐죠. 이만큼 이렇게 지속됐어요. 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그래서 지수는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퍼가 12에서 13 사이에 왔을 때 그때가 최고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일단 종합주가지수 코스피는 삼봉을 만나는 저항대 와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1, 2, 3 이렇게 보자는 거죠. 삼봉에 와 있다는 겁니다. 삼봉, 삼성전자도. 물론 최고점을 자리를 연결한다 그러면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최고점을 연결했을 때는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윗꼬리를 길게 달았기 때문에 윗꼬리 길게 단 고점을 인정해서 연결하기보다는 고점이 연속적으로 됐던 이 상태로 연결해 봤을 때 이제 삼봉 자리 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기술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제 영업이익 발표가 나올 텐데요. 매출액, 영업이익이 이제 나올 텐데 잠정 영업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50% 성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4분기에 영업이익 성과가 주가에 반영되었다라고 봅니다. 선반영되었다라는 측면을 염두하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의 등락률 상위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메탈이고요. 포메탈은 이제 방산 쪽입니다. 방산 쪽이 왜 올랐을까? 베네수엘라에서 믿고 있었던 방공망 레이더, 미국의 스텔스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그 레이더 방공망이 무용지물이었어요. 근데 그게 중국산이었단 말이죠. 중국산 레이더가 무용지물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방산 기술이 주목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기술은 방산 유명하죠. 근데 중국 기술에 대해서 의구심이 표출되면서 국내의 방산 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포메탈, 그래서 포메탈의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것은 방산 쪽의 그런 기대감에서 대표적으로 올랐다는 것이고, 개항전기 우선주 개항전기. 자, 개항전기는 우리는 전기 위주로 알고 있지만 두 가지로 보시죠. 개항전기는 하나는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전기 설비 이런 쪽으로 기대감. 두 번째로는 이 회사가 로봇 모듈을 생산합니다. 로봇 모듈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데이터 센터와 로봇 부품 이 두 가지 반영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 또 여전히 상승의 움직임입니다. 시가총액 2,100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출액은 600억 되고 작년까지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올해는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너무 과열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의가 필요하죠. 옵티코어는 데이터 센터 쪽입니다. 데이터 센터 쪽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또 부품을 공급하는 판매에 대한 수주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던 측면이 있고요. 시간 외에서도 6% 오르긴 했습니다만 옵티코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패턴 측면에서 보면 1, 2, 3 3봉을 만나서 하락을 했다가 다시 그걸 돌파했습니다. 3봉을 만나면 일단 주춤을 하게 됩니다. 주춤하지만 그렇지만 개별 호재가 있으면은 3봉의 저항을 빨리 넘게 되죠. 저항대 왔다라는 것은 일단 단기적으로 숨을 죽이는 자리가 되지만 그러나 개별 호재에 따라서 그 저항대를 넘어서게 되면 그 저항대가 지지라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옵티코는 지금 이 3봉 패턴을 넘어선 상황에서 3봉의 추세라인이 지지대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매수했던 종목 리뷰를 하죠. 어제 우리가 스맥이라는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시초가에 매수를 했고 그리고 2차 매수를 6,000원에서 했죠. 산업용 로봇 관련주로 했고요. 어제 이제 시초가에 매수를 했는데 어제 시초가가 6,190원에서 매수를 했고 시초가에서 반짝 상승을 했다가 6,310원까지 상승했다가 5,800원대까지 밀렸습니다. 그런데 240분봉에서 클라우드 지지를 받는 겁니다. 240분 4시간 봉이죠. 4시간 봉 클라우드 지지. 스맥은 제대로 된 경로를 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클라우드를 넘지 못하고 클라우드 안으로 들어와서 4시간 봉 클라우드 하단을 터치하고 이제 반등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4시간 봉 지지라인도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고요. 자, 스맥은 이 기준선 평평한 자리 여기 지지를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등하게 되면 5일선은 가볍게 뚫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보이는 21선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현재 6,000원대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어제 6,000원 2차 매수가를 안내드려서 평단은 6,090원입니다. 평단 6,090원. 제가 안내드린 대로 하시면 돼요. 시초가만 사놓고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방송 끝나고 2차 매수 타점에 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송 이후에 2차 매수 타점 6,000원에 왔던 겁니다. 그래서 평단은 지금 6,090원이고요. 이렇게 리딩대로 안내드린 대로 방송에서 안내
안내드린 대로 하신 분들에게는 빠른 수익의 기회가 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스맥은 반등이 나올 것이니까 오늘 방송 중에 이익권이 왔을 때 이렇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이익권에 왔으니 익절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렇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오늘 코스피는 소폭 하락, 코스닥은 약 상승으로 출발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어제 안내드렸던 스맥 긍정적으로 보고 대응합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을 매수하느냐? 오늘은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릴 때 올해 들어서 로봇주와 우주 항공 섹터를 잘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최근에는 AP위성이라는 종목으로 훈수익을 냈고, AP위성은 어제 15,250원까지 올랐죠. 15,250원까지 오르면서 수익률로 따지면 32%의 수익이 났습니다. AP위성을 말씀드리면서 컨택, 세트랙아이 다 안내를 드렸어요. 컨택도 급등을 했고요. 세트랙아이도 급등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노스페이스를 봐야 되는데요. 이노스페이스, 이 종목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노스페이스는 이전에 이 작은 회사가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패하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그런 발사체를 발사할 만큼 그런 기술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저는 이노스페이스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술력에서. 그래서 저는 이노스페이스를 시초가에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노스페이스를 주봉에서 보게 되면 한 가지 체크할 게 있어요. 여기 뾰족이죠. 뾰족에 갔다가 급락 나온 거 확인되시죠? 여기 뾰족, 정확하게 뾰족까지 갑니다. 뾰족까지 갔다가 빠졌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 종목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LK캠이라는 종목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LK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다? 바로 여기까지 갈 수 있다. 어느 시점에서 얘기했냐? 바로 바닥이었을 때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닥이었을 때 LK캠을 언급했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뾰족까지 가는 게. 이너스페이스가 뾰족까지 갔다가 이 저항을 맞고 급락을 했어요. 참 신기합니다. 뾰족까지 간 시점이 발사체를 쏘아 올렸을 때예요. 이노스페이스가 급락이 나온 게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급락이 나왔던 거예요. 발사체 결함이 있어서 하락을 했었습니다. 우주 발사체 실패했으면, 척상업 우주 발사체 실패하면서 하락이 나왔어요.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올해죠. 상반기 제도전. 이노스페이스 26, 30초 뒤에 기체 이상으로 발사 임무가 종료됐습니다. 자, 우주 발사체 실패 때문에 급락이 나왔는데, 신기하게도 상승역입니다. 뾰족 저항에 딱 부딪히고 그 발사체가 실패가 된 거예요. 기술적으로 보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급락이 나왔을 때 지지점을 여기 120 라인 찍고 반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시초가 매매는 이노스페이스를 할 겁니다. 그리고 2차 매수는 15,000원 전후가 될 거예요. 우주항공 관련주입니다. 자, 우주항공 관련주 이노스페이스를 시초 시장가에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매도 타점은 이렇게 봐도 되고 1, 2, 3로. 자, 저항을 터치하고 크게 밀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 라인까지는 와야 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이때에 우주 발사체를 쐈다라는 이 경험치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노스페이스 시초 시장가에 15,500원에서 15,600원에서 스타트 할 텐데, 시초 시장가에 매수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 자리 이노스페이스 시초 시장가에 매수하겠습니다. 자, 곧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자, 이노스페이스 시초 시장가가 결정 날 겁니다. 15,500원부터 15,600원 사이로 결정이 나겠습니다. 자, 시초 시장가 이노스페이스 매수합니다. 15,570원에서 스타트했습니다. 15,570원. 15,570원에서 스타트. 2차 매수는 15,000원입니다. 15,000원 전원자리. 초시장가에 매수를 했습니다. 조금 밀리고 있지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일봉 상황에서 이제 V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V자 반등인데 여기까지 거침없이 반등을 해왔죠. 근데 급락이 나왔던 더 시초가, 이 시초가까지는 회복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V자 반등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노스페이스 시초가를 회복합니다. 15,620원까지 V자 반등이 나와야 된다. 5분봉에서 15,800원대에 800원대 도달하게 되면 밑쪽으로는 이제 저항이 없어요. 120분봉에서도 클라우드를 다 넘어섰고 60분봉 다 넘어섰어요. 4시간봉, 240분봉 클라우드 위, 기준선 위. 그럼 가야 될 자리는 바로 여기죠. 여기까지는 가야 되겠죠. 자, 시초가를 회복하는 움직임 나오고, 지금 코스피 0.3% 조정, 코스닥은 0.06%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조정으로 바뀌었고요. 어제까지 급등했기 때문에 코스닥 양시장 조정 타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노스페이스 15739까지 튑니다. 예, 15880까지 튀었어요. 2% 상승, 2%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노스페이스 2%. 15950. 자, 15950입니다. 15950. 2.4%. 2.4% 수익 나오고 있습니다. 15980 쭉쭉 오르죠. 자,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16,000원대 넘었죠. 16,070원까지 상승했네요. 16,070원. 자, 3.2% 수익 축하드립니다. 3.2%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이노스페이스 3.2%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시장 조정을 보일 때 제가 수익을 잘 내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시장이 상승할 때 특히 트레이더들, 리딩자들이 수익을 잘
못 내는 이유는 뭐냐면, 특히 저처럼 시초가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겠습니다. 시장이 강세를 보일 때는 대형주가 상승을 이끌죠. 그리고 그 대형주들은 대부분 NXTC에서 움직입니다. NXT에서 이미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초가 매매로 대형주를 들어가기가 어렵죠. 우리처럼 시초가 매매를 한다, 그 치고 빠지기 한다, 그러면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야 되죠. 중소형주 위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대형주는 장초반에 빨리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종목으로 재미를 보기 어려워요. 그냥 바이 앤 홀드죠. 사고 그냥 기다리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특히 주식 초보자들이 운 좋게 돈을 버는 게 지금 시작입니다. 초보자들은 그냥 사놓고 잘 모르니까 홀딩 했다가 50% 100%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인의 실력으로 아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근데 시초가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종목, 바로 치고 가는 종목들에서 수익을 거둬야 돼요. 근데 중소형주들이 지수가 꺾일 때에 반등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지금 시장의 눈은 반도체 쪽에 쏠려 있고 대형주 쪽에 쏠려 있단 말이죠.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장은 상승의 분위기는 맞습니다. 섹터는 계속 옮겨 다니고 있죠.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오는 중소형주는 대형주들이 좀 숨을 죽일 때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제가 시초가 매매 안내를 드리면서 대형주로 안내를 드리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방송하는 8시 40분부터 9시 10분까지 8시 40분부터는 장전에 준비되는 상황, 미국장에 대한 설명, 시황에 대한 설명 드리면서 실질적인 매매는 9시부터 9시 10분까지 딱 10분 동안 이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를 섣부르게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10분 동안, 짧은 시간 동안에 빠른 수익으로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응이 만만치가 않죠. 그리고 이 시초가 매매 안내되기 쉽지 않습니다. 스맥은 6,200원까지 왔습니다. 이제 수익권입니다. 수익권이에요. 스맥은 1.7%입니다. 6,090원 평단을 만들려고 했고 지금 6,200원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스맥을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로봇과 우주항공 이 두 개를 집중하자. 하나 추가하자면 방산이죠. 실질적으로 수익이 되면서 미래 성장성,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기술력에 집중을 하자는 겁니다. 로봇 부품으로서는 괜찮죠. 로봇 산업 전체적으로 본다면 중국과 또는 일본, 미국, 독일 이런 데서 밀릴 겁니다. 그러나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로봇 부품, 그리고 이제 스맥은 공작 기계라는 그런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작 기계와 로봇 부품, 그런 측면에서 스맥은 긍정적이다. 로봇주 중에서 거품이 낀 로봇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스맥은 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제 6,200원까지 와서 이제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스맥 안심된다 라고 하는 분은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노스페이스는 이제 16,070원까지 왔는데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네, 긍정적인 관점에서 대응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오늘 3% 수익이 났지만 그래도 주봉액 여기가 뾰족으로 표시되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까지는 상승이 나와야, 조정이 나와도 조정을 그때는 바라볼 수 있겠다. 근데 그 뾰족 저항을 전 넘어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이노스페이스를 왜 주목해야 되냐? 이제 우주 발사체가 12월 말에 실패로 돌아갔지만 올해 상반기에 다시금 쏘아 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R&D에 투자를 많이 했죠. 그래서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회사가 2027년도부터는 이렇게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았어요. 100억대의 흑자로 돌아선다 이겁니다. 그 현재 시가총액은 3,200억입니다. 이 회사의 기술력을 기관들은 인정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릴 만큼의 기술력이 있다 그러면 미래의 이 회사의 성장성은 아주 좋다는 얘기죠. 상장 시에는 그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27,000원대까지 올랐었습니다. 저는 27,000원대까지는 분명히 온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노스페이스 꼭 기억하십시오. 우주항공 섹터에서의 종목들, 피위성 32% 우리가 수익을 냈죠. 피위성도 의미 있는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은 소폭 조정이 나오지만 피위성 그리고 컨택, 우주항공 종목들을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 컨택도 신고가죠. 세트랙 우주항공 종목 이쪽 세트랙도 신고가를 경신했죠. 근데 이노스페이스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릴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데 신고가를 경신 못한다? 그건 전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고가 경신해야죠. 적어도 12월 23일에 갔던 18,600원 여기는 돌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단타성 수익으로 3.2% 수익을 즐기겠지만 이노스페이스 여전히 목마르다. 상승에 목마른 종목이다. 이 관점을 함께 공유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스맥도 상승으로 전환됐고 또 이노스페이스 상승을 축하드리면서 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되니까 좀 더 홀딩하겠다 하는 분들 목표가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이 목표, 삼봉이 만나는 저 자리의 목표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점이 궁금하다 그러면 채팅창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목 관점이 궁금하다 그럼 제가 그 종목에 대한 관점을 제시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